머리가 나쁘다고 다 못하는 건 아니야. 머리는 그리고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지냐고? 깊이 생각을 하려고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색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머리가 좋아져요. 내가 제자들한테 이제 그 리딩을 유도하기 위해 질문을 이제 하라고 했을 때, 대학생 제자들이 질문을 하라고 했을 때 머뭇거려요. 뭘 물어봐야 될지,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될지 모른다고. 근데 일상에서 질문은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질문 하나를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한다. 왜 얘기를 못하냐면 자기 질문이 유치해 보일까봐 두려운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비슷한 질문을 품고 살아요. 그 공통적인 질문이라면 그 보편적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때 잘 사는 방법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친구가 답을 얻었을 때 어마어마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죠. 이거 뭐 수능 하라니까 보는 거고 수능 봐야 대학 가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나와요. 어떤 구체적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지를 그 공부할 때 똑같아요. 내가 집중을 왜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마지못해 하는 거죠. 이거 뭐 사람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야. 진짜 질문을 잘 던져봐요. 질문을 던지기만 해도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남들 보는 시선 따위에 아랑곳 없이 자기 질문을 던져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 문제는, 자, 복제가 들어있다고 당황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복제가 뭐죠? 똑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복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X가 있었어요. X DNA가 복제가 되면서 이렇게 됐네. 여기 53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방향성으로 이제 알게 될 거고, 이렇게 끊어져서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실제로 이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다고 치고 여기가 20%잖아. 그러면 얼마냐면은 요 부분이 5분의 1이야. 그럼 여기가 5분의 4지. 요 기억 부분에서 AT 비율이 얼마나 됐냐면 A 플러스 T의 비율이 40. 여기는 얼마냐면 AT 비율이 20. 기억과 리인의 AT 비율이 다르죠. 그럼 그걸로다가 얘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봐봐요. 이대로 여기까지 딱 놓고 볼 때 요 5분의 1만의 비율이 그대로 갔을 때 요건 비율이 변하면 안 돼요. 이해되나? 요 부분의 AT 비율이 얼마라고? 40. 요만큼의 AT 비율은 얼마라고요? 20. 그럼 그것을 통하여 X를 전체 AT 비율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대로 평균 내면 되겠지. 5분의 1 곱하기 40 플러스 이건 얼마야? 5분의 4에 대해 20 합치니까 얼마지? 120. 그럼 얼마야? 24가 무슨 비율이라고? A 플러스 T의 비율이지. 그럼 GC가 얼마야? 따라서 GC는 76%가 된다. 100에서 뺀 나머지. 오케이 말이? 그럼 만약에 구한인만의 비율을 물어봤다면, 구한인만의 비율을 물어봤다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38. 38. 여기는 12. 대슈. 자, 이제 관건은 Y에서 퓨린 계열의 연기의 숫자를 실제로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연기가 몇 개가 있다고 했냐면 이 기억 부분에만 여기에만 연기가 20개가 있대요. 찾아봐. 니은 부분에 연기 몇 개 있지? 그랬더니 착각들을 하더라고. 기억은 지금 요거랑 요것만이지. 근데 여기는 1, 2, 3, 4 있잖아. 요거하고 봐봐요. 요거랑 나머지 거의 배율을 따질 때 요만큼의 4배가 이거야. 그럼 여기 요 가닥 하나에 얼마가 있다는 얘기야? 40개인 거지. 그 옆에 몇 개 있어? 40개 있지. 똑같이 여기 40개 있고 여기 40개 있겠네.
다 합치면 얼마야? 160개. 그럼 토탈은 염기가 몇 개야? 180개의 염기가 있는 거지. 그지? 180개의 염기가 있다고 할 때 퓨린계열은 그 중에 몇 개지? 그중 퓨린계는 90개죠. 왜요? 절반이니까. 90. 이렇게 찾는 거예요. 90개. 대슈.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수능에서 나왔었던 유형, 그 중에서도 난이도가 꽤 높았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연습하셔야 돼요. 좀 더 연습. 연습. 더 연습을 문제로 다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봐. DNA 이중란성 구조에 관한 이야기가 4번에 나와있어요. DNA는 이중란성 구조라는 걸 누가 밝혔냐면 왓슨과 크릭이 밝혀서 1953년 노벨상을 탔죠. 이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사람들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어쩌라고? 사람들은 그거 의미를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중나선 구조인 게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이 분분한데 적어도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여기에 그 그림을 우리가 하나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데닌 같은 경우가 여기 만약에 와 있고, 여기에 오탄당이 이렇게 있고, 인산이 여기 와 있는 그림, 이게 뉴클레오타이드 하나야. 여기 당연히 DNA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 H야, OH야? 2번 탄소에 H가 와 있어야 되지. 그러면 여기 짝꿍이 누구냐면 아데닌의 짝꿍이 티민이에요. 근데 티민과 아데닌은 무슨 결합을 하냐면 수소 결합을 이중으로 합니다. 그 그림이 거기 그려져 있어요. 밑에 더 생각하게. 만약에 기억력이 넘쳐나는 친구들이라면 이 그림도 한번 외워보시죠. 어디서 수소 결합이 생기는지 한번 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싫어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짜라라 뒤집혔지. 뒤집혔지. 여기 인산이 이쪽에 오는 거야. 됐니? 싫으니? 지금 여기서 커플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뒤집혀서 왔다는 사실. 이렇게 있던 애가 뒤집 분명히 그대로 모습이 아니라 지금 봐봐. 이렇게 뒤집힌 거야. 이렇게 뒤집힌 거야. 이렇게. 그래야 짝꿍이 돼. 그러면 문제는 이쪽이 5번 탄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3번 탄소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3번 탄소고요. 이쪽이 5번 탄소고요. 그래서 5, 3의 방향이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이어가 볼까요? 하나 더 이어간다는 건 여기에 만약에 구아닌이 왔다면 구아닌이 오고 나서 이쪽에 당이 왔을 때에 똑같죠? 여기 인산이 5번 탄소 있죠? 그런데 5번 탄소에 인산이 결합되어 있죠? 그 애랑 누구랑 결합하는 거냐면 3번 탄소에 OH가 있었는데 그 OH와 인산이 결합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인산 결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옵니다. 누가 오냐면 3중 수소 결합으로다가 이거 수소 결합이라는 것도 기억해. 염기끼리는 수소 결합이야. 마찬가지. 그런데 얘는 2중 수소 결합이고 G시간에는 3중 수소 결합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런데 여기 누가 와야 되면 시토신 와야 돼요. 사이토신이 오고 또 뒤집혀서 오겠죠. 뒤집혀서 왔을 때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몇 번 탄소냐면 3번 탄소인데 그 3번 탄소의 OH랑 인산이 또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또 다른 인산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3번 탄소의 OH가 현재 있는 상태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3번 탄소의 OH가 있는 상태로 끝난다면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 이어갈 때 봐봐요. 어디에다가 붙이는 게 타당하겠냐면 인산에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3번 탄소의 말단에다가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핵산을 이어갈 때는, 핵산을 만들어갈 때는 이 3번 탄소의 OH의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염당 1,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방향성은 언제나 5에서 3 방향으로 형성되는 거고 5에서 3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방향성이 나타날 때는 이 탄소 넘버를 가지고 얘기한다. DNA는 분명히 방향성이 있다. 자, 밑에 문제 보세요. 11 수능 4번 문제. 가가 뭐죠? 그림상에 딱 봐봐. 당이지 당. 무슨 당이야? 디옥시리보스.
그럼 A가 뭐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A하고 B는 이중수렴을 하고 있잖아. 이중수렴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아데닌이고 티민이야. 근데 아데닌과 티민 중에 누가 구조가 더 크냐? 아데닌이 크죠. 그러니까 A가 티민이죠. 작으니까. B가 아데닌이고 C, D는 삼중수렴을 하고 있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시토신이고 하나가 구아닌인데 구아닌이 덩치가 크죠. 그럼 C가 구아닌이죠. D는 시토신입니다. 사이토신, 시토신 같은 말이야. 자, 5번 문제까지 볼까요? 5번 문제 보면 1, 2가 서로 커플이 돼 있죠. 이 커플이 돼 있는 것들은 지금 DNA 일반적인 구조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밝혀야 될 게 있어요. DNA가 나선 구조를 형성할 때에 왜 얘네들이 소위 이중나선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왜 나선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가와 또 특징이 뭐냐는 건데 요 한 바퀴 돌 때까지의 거리 한 바퀴 딱 돌 때까지의 거리가 측정이 됐는데 요게 그림에도 이제 위에 그림에 있어요. 요 길이는 약 3.4 나노미터가 돼요. 그런데 이 한 바퀴 돌 때까지는 염기쌍이 딱 10 염기쌍이 있어요. 10 염기쌍이 있다고. 그렇고 하나의 염기쌍 간의 간격은 3.4 나노, 0.34 나노미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이 두께가 2나노야. 2나노 이렇게 2나노미터 정도의 굵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의 세포에 들어있는 전체 염기쌍의 숫자는 한쪽 DNA만 봤을 때 상동인 DNA가 아닌 한쪽만 봤을 때 30억 염기쌍이 있어요. 그럼 계산이 되죠. 실제 길이가 얼마인지. 안 되나? 30억 염기쌍이야. 10 염기쌍이 3.4나노니까 계산하면 약 1m 나와요. 전체 DNA를 이어붙이면 한쪽만 봤을 때 1m고 하나의 세포에 그러면 두 개가 페어로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세포 속에 2m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세포 속에 한 세포에 들어있는 DNA 총 길이만 2m니까 그거를 60조로 계산하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DNA를 일렬로 세웠을 때는 60조미터가 아니 120조미터가 나와요. 이 길이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38만 킬로미터고 우리 사람의 DNA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120조미터니까 계산이 될 겁니다. 네, 저 멀리까지 가요. 저 멀리 화성까지 더 가요. 네, 훨씬 더 가요. 근데 이렇게 많은 DNA들이 사실 이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1m짜리 DNA를 굉장히 작은 염색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무슨 게 놀라운 거냐면 압축율이 놀라워라. 놀라워라. 이걸 배워야 돼. 이것은 반도체 기술, 그 어떤 반도체 기술보다 놀라운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정보 저장 기술의 시작은 DNA로부터. 세포가 DNA를 어떻게 압축하는지 알면 되고요. 5번 문제는 우리가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 전사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다 안 해도 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비율 찾는 거는 여러분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요 문제를 꼭 풀고 이제 넘어갈 건데 처음부터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얘가 이제 검사하고 나면 풀 수 있는 주제여서 한 가지 더 이제 마무리 짓자면 DNA 폭이 여기가 일정하게 나타난 이유는 항상 덩치 큰 퓨린 계열과 피리미딘 계열이 같이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거기 참고에 왼쪽에 보면 플로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 구조를 밝힐 때는 X선 회절법을 써서 크로마토그래피 아니라 X선 크리스탈로그래피라고 하는 이 X선 법을 써서 밝혀냈는데 이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법으로서 그러니까 분자 구조에다가 X선을 딱 쪼였을 때 나타나는 그 형광판의 모습을 보고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게 있으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휘어진 거, 그 사진을 놓고 분자 구조를 예측한다는 게 가능하겠니? 그런 사람들
사람들 뭐 하냐면 머리에 이 가마의 그 공류를 통해서 막 함수관계 찾고 막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거 재미있다고 낄 때가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머리를 풀 때 뭐 한다고? 고음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뒤집어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튜브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튜브에다가 겉표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뒤집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예측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한숨이 나오죠. 왜 그러고 사는지.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튜브 나오잖아요. 아, 튜브 안 나와 절대. 무슨 일이야? 튜브에 구멍을 저쪽 한쪽만 뚫어가지고 그걸 뒤집어. 안과 밖을 완전히 집었을 때 그게 무슨 모양이 되냐고. 그거를 머릿속으로 막 그려보면서 끼일 때가 좋아하는데, 아, 내가 그랬어. 이렇게. 직접 펜을 들고 그리기 어려워서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 이거를. 그런 거 좋아하나? 그럼 뭐 이런 거 했어, 이런 거 하지. 아니. 그래요. 오늘 이제 거기까지 합시다. 예, 오늘 머리가 이제 띄용띄용 하면서 가겠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